남경의 새벽은 짙은 안개와 함께 찾아왔다. 지난밤 하오문 지부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사륙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이었다. 독수의 심장을 꿰뚫고 정체불명의 복면인과 검을 겨루었던 무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성 외곽의 낡은 객잔 운풍루의 처마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비는 그쳤으나 대지는 여전히 축축했다. 기와지분극해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규칙적으로 흙바닥을 두들겼다. 무지는 거친 호흡을 골랐다. 억지로 끌어다 쓴 금제 신법의 부작용으로 전신의 혈관이 불에 타는 듯 욱신거렸다. 단전은 텅 비어 있었고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품속에는 독수에게서 탈취한 막대한 은자와 하오문의 비밀 장구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면 충분했다. 이것을 미천 삼아 힘을 기르면 언젠가는 자신의 내면에 웅크린 붉은 눈의 정체와 청산파의 음모를 파헤칠 수 있으리라. 그때였다. 새벽에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파공성이 들려왔다. 피웅! 무진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화살 하나가 객잔의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혔다. 화살깃이 부르르 떨리며 허공에 윙윙거리는 잔향을 남겼다. 살기를 담은 암습이 아니었다. 무진이 피하지 못할 속도가 아니었음에도 화살은 정확히 무진의 눈앞,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꽂혔다. 그것은 명백한 전갈이었다. 화살대 끝에는 붉은 비단실로 묶인 작은 꾸러미와 기름 종이에 쌓인 서신, 한 통이 매달려 바람에 덜렁거리고 있었다. 무진은 화살을 뽑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비단실을 풀었다. 손바닥 위로 작고 차가운 물체가 떨어졌다. 순간 무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호흡이 거칠어졌고 동공이 흔들렸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던 물건. 옷가락지였다. 최고급 백옥도 화려한 비취도 아니었다. 싸구려 노곡을 대충 깎아 만든 표면이 거칠고 투박한 가락지였다. 무진이 청산파에 입문하고 3년이 지나 처음으로 받은 문파의 녹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샀던 물건이었다. 어머니, 이거. 18살의 무진이 쑥스러운 듯 내밀었을 때 어머니의 거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받치를 하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어머니의 손가락에 그 초라한 가락지는 헐거웠다. 하지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듯 웃으셨다. 아이고, 이 귀한 걸 우리 무진이가 사준 거라 평생 빼지 않을란다. 죽어서도 끼고 갈란다. 그리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새벽 안개 속에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 가락지에는 아직 어머니의 채취가 그립고 아릿한 흙냄새와 된장 냄새가 배어 있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 무진의 손에 들린 가락지에는 그 정겨운 냄새 대신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묻어 있었다. 피 냄새였다. 가락지 안쪽에 검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쳤다. 글씨는 유려했으나 그 내용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사흘 뒤 정오. 청산 아래단에 혼자 오라. 만약 쥐새끼 한 마리라도 더 데려오거나 시간을 어긴다면 늙은 것들의 목은 절벽 아래 물고기 밥이 될 것이다. 발신인은 없었다. 하지만 무지는 필체를 알아보았다. 붓끝을 날카롭게 꺾어 쓰는 필법. 청산파 이장로 곽현. 지난번 청산파 본관에서 무진이 혈영의 그릇짐을 선포하고 처형을 주도했던 바로 그 냉혹한 노인의 글씨였다. 함정이다. 머릿속에서 혈영의 목소리가 울렸다. 건조하고 냉정했다. 감정의 동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저히 계산된 살인귀의 판단이었다. 너무나 뻔한 수작이지 않느냐. 인지를 미끼로 너를 끌어내려는 것이다. 단에는 사방이 트여 있어 은신할 곳도 없다. 가면 죽는다. 내 놈의 실력이 늘었다고는 하나 청산파의 장로와 정의 검수들이 작정하고 진을 치고 기다리는 곳에 제 발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다. 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옷가락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에 옥의 냉기가 파고들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듣고 있느냐? 혈영이 재촉했다. 냉정하게 생각해라. 너는 고아였다. 핏덩이일 때 청산파가 너를 거두어 키웠지. 그 양부모라는 자들도 결국 청산파의 하수인일 뿐이다. 10년간 너를 감시하기 위해 붙여둔 가짜 부모란 말이다. 그들에게 정을 줄 필요 없다. 그들은 내가 괴물로 자라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며 매일 밤 보고서를 썼을 놈들이다. 무진도 알고 있었다. 자신은 혈령의 그릇으로 키워졌다. 문파는 자신을 철저히 통제했고 관리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사형제들은 물론이고 부모라 믿었던 이들조차 감시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머니의 웃음, 아버지의 훈계, 겨울밤 덮어주던 이불의 온기, 아플 때 끓여주던 죽. 그 모든 것이 연기였을 수도 있었다. 이성은 가지 말라 소리치고 있었다. 지금은 물러나야 한다고. 낙양으로 가서 힘을 기르고 더 강해져서 돌아와 복수하는 것이 옳다고. 그것이 강호의 셈법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으나 발걸음은 단호했다. 가짜라도 상관없다. 뭐? 혈령이 기가 차다는 듯 되물었다. 10년이다. 10년 동안 나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고 내가 아플 때 밤새 머리맡을 지켜주셨다. 설령 그것이 문파의 임무였다 해도 내가 받은 온기는 진짜였다. 그분들이 나를 속였다 해도 밥값은 해야지. 혈령은 혀를 찼다. 미련한 놈. 강호에서 가장 먼저 죽는 놈이 너 같은 놈이다. 정에 휘둘리고 과거에 발목 잡히는 놈. 내 놈이 가면 그들이 살 것 같으냐? 곽현은 너를 죽이고 그들도 죽일 거다. 둘 다 죽는 길을 택하겠단 말이냐? 시끄럽다. 길이나 안내해라. 가장 빠른 길로. 무지는 검을 챙겨 객잔을 나섰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멀리 북쪽 하늘, 청산이 있는 방향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죽음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남경에서 청산까지는 꼬박 사흘길. 말을 타고 달려도 빠듯한 거리였다. 하지만 무지는 말을 구하지 못했다.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관도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그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험로를 택했다. 청산파는 무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곽현은 무진의 성정을 꿰뚫고 있었다. 그가 효심 깊고 우직한 놈이라는 것을 알기에 길목마다 정교한 매복을 깔아두었다. 첫날, 흑수림을 지날 때였다. 숲의 나무 위에서 화살비가 쏟아졌다. 화살 촉에는 마비독이 발라져 있었다. 죽여라. 현상금 500냥이다. 매복해 있던 40명의 낭인들이 덮쳐왔다. 남경 하오문에서 독수를 칠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그때는 무진이 사냥꾼이었으나 지금은 쫓기는 짐승이었다. 시간은 촉박했고 싸움을 길게 끌 수 없었다. 무진은 검을 휘두르지 않았다. 몸을 검으로 만들었다. 극선 참의 기운을 전신에 두르고 적진을 돌파했다. 살점이 튀고 뼈가 부러졌으나 멈추지 않았다. 어깨에 화살이 스쳤으나 뽑을 시간조차 아까웠다. 이튿날 단원고개의 협곡에서였다. 절벽 위에서 집채만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졌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협곡을 뒤덮었다. 무지는 바위 틈을 비집고 달렸다. 돌조각이 튀어 뺨을 찢었고 흙먼지가 폐를 찔렀다. 헉, 헉,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다. 잠 한숨 자지 못했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섰다. 오직 품속의 옷가락지 하나. 그 차가운 감촉만이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혈령은 쉴 새 없이 투덜거렸다. 멍청한 놈. 죽으러 가는 길을 이리 서두르다니. 오른쪽 숲에 둘, 나무 위에 하나. 살기가 느껴진다. 피해라. 전방 12박, 다리가 끊겨 있다. 놈들이 미리 손을 썼어. 우회해라. 왼쪽 샛길로 가면 삼각 늦지만 안전하다. 호흡이 흐트러졌다. 단전이 비어가고 있어. 금제 신법을 돌려라. 죽기 싫으면 내 말을 들어. 혈령은 욕을 퍼부으면서도 무진이 죽지 않게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내공을 조율해 주었다. 그것은 기묘한 동행이었다. 살인귀와 호구, 포식자와 피식자,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서로의 생존을 위해 등을 맞댄 전후 혈령의 안내가 없었다면 무진은 이미 첫 번째 매복에서 고슴도치가 되었을 터였다. 사흘째 되던 날 정오.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떴을 때 무진은 드디어 목적지에 당도했다. 청산의 뒤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세상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를 가진 곳, 단에. 바람이 거셌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만큼 강한 바람이 절벽 아래에서 불어 올라왔다. 저 아래 까마득한 곳에는 검푸른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고,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통곡 소리처럼 들려왔다. 무지는 숨을 헐떡이며 절벽 위 평지로 올라섰다. 옷은 걸레 조각이 되었고 신발은 닳아 없어졌으며 발바닥은 피투성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절벽 끝 위태롭게 세워진 십자 나무틀 2개. 그곳에 피투성이가 된 채 묶여있는 두 노인을.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렸고 옷은 채찍질에 찢겨 허연 살점과 붉은 근육이 드러나 있었다. 축 늘어진 고개, 힘없이 흔들리는 손. 10년간 무진을 키워준 아버지.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등을 쓸어주던 어머니. 왔느냐? 차가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십자 틀 앞,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노인. 청산파 이장로 곽현이었다. 그의 뒤로는 50명의 정예 검수들이 반원형으로 포위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의 검끝은 모두 무진을 향해 있었다. 곽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제 시간에 왔구나. 효심이 지극해. 하늘이 감동할 노릇이야. 혈령에 그르치고는 너무 인간적이라 실망스럽지만 말이다. 무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검을 뽑을 수는 없었다. 곽현의 손이 가볍게 들리는 순간 부모의 목에 겨누어진 칼날이 움직일 것을 알았기에 무진은 곽현을 노려보며 한 걸음 나아갔다. 약속대로 왔다. 혼자 왔고 시간도 지켰다. 그러니 부모님을 풀어드려라. 무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목구멍에서 피맛이 났다. 곽현이 쯧쯧 혀를 찼다.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내 놈이 먼저 할 일이 있을 텐데. 곽현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단전을 파괴해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스스로 혈령의 힘을 버리고 개처럼 기어와라. 그러면 살려주마. 내 청산파 장로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거짓말이었다. 무진도, 혈령도, 심지어 곽현 자신도 알고 있는 뻔한 거짓말. 무진이 힘을 잃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시체가 되어 절벽 아래로 던져질 것이다. 곽현은 약속을 지킬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정파의 위선자였다. 하지만 무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0.1%의 가능성이라도 잡아야 했다. 자신이 저항하면 부모는 즉시 죽는다. 하지만 자신이 포기하면 아주 잠깐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진이 검을 바닥에 꽂았다. 쿵 하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미친놈, 일어나라. 혈령이 머릿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속지 마라. 저 놈은 너를 죽일 거다. 내 부모도 죽일 거라고. 내가 무릎 꿇는 순간. 우리 모두 끝이다. 일어나, 싸워라. 저들을 죽여. 가만히 있어라. 무진은 혈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 먼저 풀어줘라. 그분들은 죄가 없다. 그저 밥 깔고 소 키우는 촌부일 뿐이다. 곽현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호. 정말로 할 셈이냐? 강호 최강의 힘을 품고서 고작 늙은이 둘 때문에 개죽음을 택하겠다고. 그 힘이 아깝지도 않느냐? 곽현이 십자 틀로 다가갔다. 그가 손을 뻗어 아버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고 들어 올렸다. 이봐라. 아들이 왔다. 눈 좀 떠보거라. 내 놈들이 키운 괴물이 제 발로 죽으러 왔다.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다. 퉁퉁 부은 눈꺼풀 사이로 핏발 선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릿한 시야 속에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무진아. 목소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쉰 소리가 났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무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흙먼지로 얼룩진 볼을 타고 맑은 물길이 생겼다. 그때였다. 아버지가 피 섞인 침을 곽현의 얼굴에 뱉었다. 걸쭉한 핏덩이가 곽현의 하얀 수염에 묻었다. 곽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늙은 것이 감히. 아버지는 곽현을 신경 쓰지 않고
무진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다. 도망쳐라. 무진아, 듣고 있느냐? 우리는 너를 속였다. 아버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다. 청산파의 하급 무사였다. 10년 전 문주의 명을 받고 너를 감시하러 온 간수들이란 말이다. 내가 먹던 밥, 내가 입던 옷, 다 문파 돈으로 한 것이다. 우리는 너를 사랑한 적 없다. 임무였을 뿐이다. 그러니 어서 가라. 무진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진 거짓말을 뱉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떨리는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심이 너무나 아프게 박혔기 때문이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지금 침을 뱉는가? 왜 목숨을 걸고 나를 보내려 하는가? 임무였다면 지금 곽현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맞지 않은가? 옆에 묶인 어머니도 울부짖었다. 그래, 어서 가라. 내 아들 무진아, 너는 괴물이 아니다. 누가 뭘 해도 내 아들이다. 어서 가. 살아야 해. 살아서 좋은 색시 만나서 잘 살아야 해. 두 노인의 절규가 절벽을 울렸다. 그것은 감시자의 보고가 아니었다. 부모의 유언이었다. 핏줄보다 진한 1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인연의 끈이었다. 곽현이 얼굴에 묻은 피를 소매로 닦아내며 차갑게 말했다. 감동적이구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 하급 무사 주제에 제법 연기를 잘해. 문파를 배신하고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다니 추하구나. 곽현의 손이 허리춤의 검으로 향했다. 하지만 대본은 여기까지다. 지루하구나. 스릉. 검이 뽑히는 소리가 났다. 섬뜩한 금속음이었다. 무진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안 돼. 무진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다. 검을 뽑아 들고 달렸다. 하지만 늦었다. 단해의 바람이 너무 거셌던 탓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무진과 십자틀 사이의 십장거리가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다. 서걱.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소리. 아버지의 목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허공에 뿌려졌다. 영감. 어머니의 비명. 그러나 그 비명조차 오래가지 못했다. 곽현의 거미 반원을 그리며 돌아와 어머니의 가슴을 꿰뚫었다. 컹, 무, 진아. 어머니의 고개가 떨구어졌다. 그녀의 시선은 끝까지 무진을 향해 있었다. 정적. 비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완벽한 정적. 세상이 멈췄다. 곽현은 피 묻은 검을 털며 무심하게 말했다. 자, 이제 짐은 사라졌다. 홀가분하지 않으냐? 어차피 혈령의 그릇에 정 따위는 불필요한 불순물일 뿐이다. 내가 청소해준 것이니 고마워해라. 무진은 서 있었다. 달리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 석상처럼. 두 눈은 십자틀에 매달린 시신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숨을 쉬고 이름을 불러주던 두 사람이 이제는 고깃덩어리가 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툭, 툭, 툭. 그 소리가 무진의 이성이라는 끈을 하나씩 툭, 툭 끊어내고 있었다. 세상의 색채가 사라졌다. 푸르던 하늘도, 붉은 피도, 회색 바위도 모두 흑백으로 변했다. 들리던 바람 소리도, 곽현의 비웃음 소리도 차단되었다. 오직 쿵, 쿵, 쿵 하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고막을 때리고 있었다. 무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슬픔, 아니었다. 분노, 그것으로도 부족했다. 이것은 붕괴였다. 무진이라는 인간을 지탱하던 도덕, 윤리, 희망, 사랑 그 모든 기둥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무진아. 혈령이 불렀다. 평소의 장난기는 사라지고 침통함만이 남은 목소리였다. 미안하다. 혈령은 사과했다. 지켜주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신이 막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니, 막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마음껏 해라. 오늘은 내가 내 검이 되어주마. 구구구구궁. 무진의 단전이 비명을 질렀다. 지금까지 훔쳐 썼던 금제 신법의 기운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
지금 무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일이었다. 감정의 둑이 터지자 봉인되어 있던 혈령의 본래 힘, 그 깊은 심연의 마귀가 제어 장치 없이 쏟아져 나왔다. 으아! 무진이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자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그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흰 자위가 검게 물들고 눈동자는 붉게 타올랐다. 전신의 실핏줄이 터져 피부가 검붉게 변했다. 금제 신법 제2형 혈폭. 이성을 대가로 생명력을 태워 힘을 폭발시키는 금단의 마공. 곽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보았다. 무진의 몸 주변으로 검붉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그것은 지난번 남경에서 보았던 그림자와는 달랐다. 훨씬 더 짙고 끈적하고 사악했다. 주변의 풀들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고 바위가 검게 그을렸다. 이건 곽현이 뒷걸음질 쳤다. 본능적인 공포였다. 비영대, 무엇들 하느냐? 저 놈을 쳐라. 당장 죽여. 50명의 정예 검수들이 달려들었다. 그들 역시 공포를 느꼈으나 명령에 따라 검을 휘둘렀다. 죽어라. 검수들의 칼날이 무진의 몸에 박혔다. 어깨를 베고 등을 찌르고 허벅지를 갈랐다. 피가 튀었다. 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고통,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신경은 이미 타버렸다. 그는 좀비처럼 걸어갔다. 무진은 자신을 찌른 검수의 팔을 맨손으로 잡았다. 우득. 아,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무진은 그대로 검수의 팔을 뜯어내듯 비틀고 반대편 손으로 놈의 목을 쥐었다. 과직. 소나귀 힘만으로 목뼈를 으스러뜨렸다. 검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절명했다. 무진은 검을 쓰지 않았다. 검은 너무 고상했다. 이 분노를 풀기에는 너무 깔끔했다. 그는 손톱으로 핥히고 주먹으로 부수고 이빨로 물어뜯었다. 말 그대로 짐승이었다. 피가 튀어 무진의 얼굴을 덮었으나 그는 닦지 않았다. 오히려 그 피 냄새에 더욱 광분했다. 괴물이다. 검이 안 박혀. 이놈 몸이 강철 같아. 검수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무진의 몸을 감싼 검붉은 마귀가 보호막처럼 칼날을 튕겨내고 있었다. 호신강기가 아니었다. 살기가 실체화된 갑옷이었다. 무진이 땅을 박찼다. 쾅. 지면이 폭발하듯 갈라지며 무진의 몸이 포탄처럼 날아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곽현. 곽현은 사색이 되어 검을 뽑아들었다. 청산파 12장로의 위명에 걸맞은 화려한 검기가 펼쳐졌다. 오지 마라. 이 악귀야. 청산검법 최상의 절기, 청산유수가 펼쳐졌다. 수십 개의 검형이 무진을 덮쳤다. 바위도 자른다는 검기였다. 하지만 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검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났으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뭐냐? 왜 안 죽는 거야? 곽현의 눈동자에 무진의 붉은 눈이 가득 찼다. 무진이 곽현의 검을 맨손으로 잡았다. 서걱.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렀으나 무진은 검날을 꽉 쥔 채 놓지 않았다. 뼈가 갈리는 소리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곽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부모를 돌려내라.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쇳소리였다. 우직근. 무진이 힘을 주자 명검이라 불리던 곽현의 검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부러졌다. 곽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무진의 손이 더 빨랐다. 무진의 손이 곽현의 오른쪽 어깨를 파고들었다. 투둑, 툭. 섬뜩한 소리와 함께 곽현의 오른팔이 뜯겨나갔다. 곽현은 바닥을 기며 절규했다. 장로의 체면도 무인의 자존심도 없었다.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뿐이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제발. 무진이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곽현을 덮쳤다. 무진이 손을 들어 올렸다. 검붉은 마귀가 손끝에 모여 거대한 손톱 형상을 만들었다. 마무리하려는 순간. 멈춰라. 혈령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때렸다.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이성을 찾아라. 무진,
저 놈을 여기서 죽이면 청산파의 비밀을 캘 수 없다. 놈은 미끼다. 더 큰 놈을 잡아야 해. 그리고 지금 내 몸이 버티지 못해. 여기서 더 힘을 쓰면 너도 죽는다. 무지는 멈칫했다. 아주 찰나의 망설임. 그 틈을 타 곽현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으아! 팔 하나를 잃은 채 강물로 뛰어드는 도박. 그것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풍덩, 물보라가 일었다. 무지는 절벽 끝까지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센 물살이 곽현을 삼키고 있었다. 살아남을지 죽을지 알 수 없었다. 무지는 다시 포효했다. 놓쳤다는 분노, 죽이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 으아! 그의 울부짖음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부모의 목숨, 무진의 순수했던 시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 무진은 비틀거렸다. 폭주했던 마귀가 급격히 빠져나가며 극심한 탈진이 찾아왔다. 무릎이 꺾였다. 그는 십자틀 앞에 쓰러졌다. 피투성이가 된 부모의 시신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바람이 잦아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단해의 참상을 비추었다. 50여 구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고 찢겨나간 팔다리와 내장이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야말로 시산열의 지옥도였다. 무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은 말라버렸다. 더 이상 흐를 눈물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상처가 욱신거렸으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의 구멍이 너무 커서 육체의 고통 따위는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그는 묵묵히 시신들을 수습했다. 주변의 나무를 베어와 장작을 쌓았다. 부모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려 닦아주었다. 피 묻은 얼굴을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내며 굳어버린 눈을 감겨주었다. 편히 가세요. 무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장작더미 위에 부모를 눕히고 불을 붙였다. 화르르. 불길이 타올랐다. 매캐한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무진은 그 불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타닥, 타닥. 불타는 소리 사이로 지난 10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검을 잡았던 날 칭찬해 주시던 아버지. 밤늦게 수련하고 돌아오면 식은 밥을 데워주시던 어머니. 그 사랑이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무진을 살렸다. 울어라. 머릿속에서 혈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꼬는 투도, 명령하는 투도 아니었다. 무겁고 진중한 위로였다. 오늘은 봐주마. 아무 말 안 하겠다. 그러니 참지 말고 울어라. 그래야 산다. 무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왔다. 울지 않으려 했다. 우는 것은 약한 것이다. 약해서 지키지 못했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하지만 불길 속에서 옷가락지가 반짝이는 것을 본 순간 맹세는 무너졌다. 무진은 불 속으로 손을 뻗어 옷가락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되었지만 뜨겁지 않았다. 그 흘린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무진은 오열했다. 짐승처럼,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단에 위에 사내의 통곡 소리만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한 줌의 재만이 남았다. 무진은 재를 유골함에 담지 않았다. 바람에 날려보냈다. 청산에 갇히지 마세요. 이제 자유롭게 가세요. 회색 재가 바람을 타고 강물 위로 저 멀리 세상 밖으로 흩어졌다. 무진은 돌아섰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혼란과 도주, 전략을 거쳐 운명의 그날 그는 완성되었다. 복수기. 그는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목걸이처럼 목에 걸었다. 쇠줄에 묶인 옷가락지가 그의 심장 부근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혈영. 무진이 불렀다. 그래. 낙양으로 간다. 복면인을 찾으러 말이냐? 그 옥패의 주인을? 아니. 무진이 검을 집어들었다. 피가 엉겨붙어 검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검을 억지로 쑤셔 넣었다. 힘을 얻으러. 무진의 시선이 북쪽, 낙양을 향했다. 복면인도, 붉은 눈도, 청산파도 모두 짓밟아 버릴 힘을 얻으러 간다. 천하를 피로 씻어서라도 이 빚은 갚아야겠어. 혈영이 피식 웃었다. 만족스러운 웃음이었다. 좋다.
아주 마음에 들어. 이제야 대화가 좀 통하는구나. 그래, 가자. 낙양에는 내 숨겨진 비고가 있다. 그곳에서 너를 진짜 괴물로 만들어주마. 무지는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다네를 물들였다. 그것은 마치 무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피로 물든 수라의 길을 예고하는 듯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무진은 강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